일전에 제가 이제 그 예언 아닌 예언을 했었죠. 근데 요즘 그 예언과 예측이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거 뭐 돗자리라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방송을 매일마다 이렇게 잘 챙겨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그 말 나온 김에 지금 또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매일 안 보는데 내가 네 거 어떻게 매일 봐 하시지 말고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보기 싫으시더라도 매일같이 이렇게 영상이 또 올라오니까 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전에 그 일전이라고 하는 게 다른 때가 아니고요. 그 김호중 씨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던 날, 그리고 이제 그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5시간 40분 가까이를 이제 버팅기고 있었던 그날 다 기억나시죠? 그날이 이제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가 예견 아닌 예견을 했었습니다. 혹시 김호중 씨가 이 지금 극단 선택까지도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극단 선택이 과연 진심이 담겨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자기에 대한 여론을 뒤집기 위한 정치적인 쇼,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근거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 김호중 씨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유명 또 배우가 또 이제 그 경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때는 경찰이 너무 막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막 모욕 주기 식으로 포토라인도 한 몇 번을 갖다가 한 3번인가 세웠던 걸로 기억나는데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안타깝게 됐었잖아요. 그게 있다 보니까 혹시 그거를 염두에 놓고 자기가 이제 뭔가 극단 선택 같은 거를 암시해 가지고 여론몰이나 아니면 뭔가 경찰에 대한 압박 카드로 쓰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혹시나가 역시나로 밝혀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당시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버팅기고 있었을 때 조남관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그건 즉 비공개 귀가라는 게 자신의 마지막 스위치입니다. 이것마저 꺼지면 저는 살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조남관 변호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1차적으로 일단 이 얘기가 어떻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기사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김호중 씨가 직접 뭐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남관 변호사가 얘기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경찰이 얘기할 리는 경찰에 했던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조남관 변호사가 의뢰인의 어떤 그 동의 없이, 의뢰인과의 어떤 그 소통 없이 이런 것들을 기자한테 뿌리겠습니까? 흘리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거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마음이 진정성이 느껴질 만큼 고통스러웠다라고 한다면, 치욕스러움을 느끼고 막 그렇게 막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언론에다가 흘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게 정말 진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언론들한테 흘렸다라는 것 자체가 언론 플레이로 쓰겠다라는 것인데, 그 언론 플레이로 썼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스위치다. 이 스위치까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번에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얘기가 사실상 김호중 씨가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극단 선택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바로 그 직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배우와 관련된 그런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게 이번에 확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김호중 측에서 인권위에 경찰을 제소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누구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고 있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배우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석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김호중 씨 측에서 당시 경찰한테 그 배우의 사례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경찰한테 얘기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요 얘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또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김호중 씨 측에서 엄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첫 번째, 일단
김호중 씨가 구치소에 들어가고 난 뒤에 어느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까? 아니 조국과 이재명은 멀쩡한데 왜 김호중만? 라고 하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김호중한테도 돌덩이를 던지는 것이고 조국과 이재명한테도 돌덩이를 던지는 겁니다. 김호중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김호중이가 못했지만 이재명 조국도 당연히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묘하게 이게 약간 좀 묶여가지고 김호중이가 불쌍해라고 하는 식의 여론이 교장선생님까지 막 등장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지금 루트로 선택한 게 뭐라는 거예요? 경찰을 지금 경찰을 갖다가 인권위에다가 제소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얘기까지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배우의 이름까지도 언급이 되면서 야, 그 선례가 이미 있지 않냐? 아픈 선례가 있는데 그게 반복돼서야 되겠냐? 이렇게 지금 언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김호중 씨가 됐거나 조난관 변호사가 됐거나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그냥 뭐냐면 이재명이 하고 있던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김호중 씨를 옹호하고자 하시고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김호중이도 문제인 것이고 이재명이도 문제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있는 5사람이 뭐 그렇게 이제 뭐 대버렸다 뭐 이거를 지금 이제 뭐 좀 해가지고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스위치가 꺼지면은 뭐 어떻게 될 수가 있어 그런 거를 운운하는 것도 코미디인데 자기에 대한 그거를 운운하면서 누구 얘기까지도 들먹거렸다라고 하는 거 그 배우의 이름까지도 들먹거리면서 그 선례가 있지 않냐. 김호중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냐라고 경찰한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나 좀 소름이 끼칩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도대체 뭐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미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에라도 좀 자기 잘못을 좀 시인하고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더 협조를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난관 변호사 측이 뭐를 또 문제를 삼고 있냐면 공보규칙 제15조 요게 이제 그 귀가와 관련된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15조에 따르면은 귀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당시 이제 그 경찰이 조난관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상급청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당시 경찰 수사팀 간부도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었다. 다만 경찰 수사팀 간부가 상급청 지시라고 언급하면서 제발 좀 정문으로 나가셔서 도와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부탁했었다라고 지금 조난관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경찰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조난관 변호사한테 굽실굽실 거려서? 당연히 굽실굽실 거려서 도대체 조난관 변호사가 무슨 놈의 변호사길래 경찰이 갖고 있는 의무가 있고 경찰이 갖고 있는 책임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뭔 놈의 무슨 뭐 애원에 가깝게 부탁했다? 이게 도대체 경찰이 뭐 하는 짓입니까? 왜 그러면 조난관 변호사한테 이런 식으로 쩔쩔매고 애원에 가깝게 그렇게 부탁을 했겠어요? 당연히 조난관 변호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했었으니까 사실상 검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눈치를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애원하다시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백하게 공보 규칙에 따라 가지고 하든지 모든 사람을 법과 원칙에 맞게끔 평등하게 그렇게 대하든지 그런 어떤 명확한 규칙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조난관 변호사가 됐거나 성재준 변호사가 됐거나 무슨 뭐 남난관 변호사가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나가시라고.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있으면은 조난관 변호사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경찰이 지금 뭐 이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입니다. 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까지도 제가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얘기할 수 있지 뭐 그냥 뭐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참 진짜 나라 꼴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깝깝할 뿐이네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조난관 변호사가 경찰의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할 것인지 딱 이게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뭐 맨날 이창섭 그 검사도 그렇고 뭐 탄핵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맨날 뭐 경찰 가지고 막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까? 판사도 막 탄핵시키겠다 그러고 지금 모양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